남원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상대 업체에 넘겨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순례길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사건에 대해서 익산시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인도 못 잡고 처리 비용만 떠안게 됐습니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삼안금에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단지를 만들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부안 변산과 격포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심술궂은 비도 따가운 햇살도 없어서 나들이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해수욕장의 휴일 표정 하원호 기자가 전합니다. 시원스레 뻗어있는 백사장, 끊임없이 밀려오는 푸른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아빠가 끌어주는 튜브에 몸을 맡기고 바닷물에 풍덩 몸을 적십니다. 네, 아기가 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좀 이른 감이 있긴 한데 왔는데 아직 너무 뜨겁지도 않고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다는 지천이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꼬마 숙녀는 아빠와 하는 모래놀이에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아이가 모래놀이 하고 싶다고 해서 나오게 됐는데 날씨도 안 덥고 너무 좋고요. 애기도 즐겁게 노는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 좋습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가족과 함께 먹는 점심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습니다. 시원한 데 와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니까 그 한 주간의 피로가 정말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습니다. 부안, 격포와 변산, 고창, 구시포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는 때이른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심술궂은 비도 따가운 햇살도 없어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았던 휴일. 피서객들에게는 긴긴 여름에도 짧기만 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자치단체에 민원을 냈는데 곧바로 민원 상대방에게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남원시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넘겨줘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떠한 까닭인지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길수 씨는 지난 4월 농수로에서 쉴 새 없이 축산분뇨가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자 서 씨는 남원시 환경과에 민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서너 시간 만에 당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니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사자가 전화 오면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마을에서 최근 같은 민원을 낸 오모 씨도 똑같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철회시켜달라. 다시는 방문 안 하겠다. 미안하다. 이들은 남원시가 개인정보인 자신들의 연락처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화번호도 그러면은 안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안 알려주죠. 하지만 비슷한 일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민모 씨는 이번 장마 때 마을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돼 민원을 냈더니 곧바로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해코지를 당하는 건 아닌지 덜컥 불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약간 좀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시청 안에서 그냥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제기한 당사자한테 내가 누군지까지 다 연락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담당 공무원은 피해를 빠르게 처리하려고 민원인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바로 어디가 토탈 주제는지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좀 해달라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민원 내용, 신상 정보 등을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업무 처리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해 초 여러 종교의 성지를 잇는 아름다운 순례길에 폐아스콘 드럼통 수십 개가 무단 투기됐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익산시가 늑장 대처를 하면서 범인을 잡지 못한 데다 수천만 원의 처리 비용만 떠안게 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깎아지르는 듯한 수십 미터 아래 비탈길에서 드럼통을 들어올립니다. 대부분 폐아스콘이 가득 찬 것들로 모두 90개나 됩니다. 폐자재를 담은 대형 자루들까지 치우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굴리다가 보니까 저 나무 새배기로 들어간 것들이 많았어요. 차가 새배기로. 그래서 나무까지 지금 벌목을 해가면서 빼냈잖아요. 누군가 몰래 버린 이 드럼통들이 발견된 건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익산시는 한 달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CCTV 확보가 늦어져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고 수천만 원의 처리 비용만 떠안게 됐습니다. 먼저 알면은 빨리 하면은 더 빠를수록 좋은데 저희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산속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혹시라도 모를까 약간 프랑카드까지 개참도 하고서는. 또 발견 당시 기름이 새는 것들이 적지 않았지만 익산시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는 이미 지난 4월에 끝났습니다. 빨리 이게 대처를 했다면은 버린 사람도 잡을 수 있거니와 또한 이 지역의 환경음도 달할 수 있고 또한 이래서 관에서 나가는 관급 비용이라는 모든 것도 줄일 수 있었는데 익산시의 늑장 대처가 범인을 놓치고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라북도 차원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 새만금의 농생명 산업 중심으로 개성공단처럼 남북 경협 단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알파벳 H자 모양의 3대 벨트를 구축합니다. 전북은 서해안 벨트인 목포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습니다. 남북 교류 전문가들은 새만금을 남북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새만금에 조성될 첨단 농업 기지와 또 군산항을 활용을 해서 농업 협력, 또 물류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전북이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같은 남북 경협단지 조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중 경협단지와 더불어 남북,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교류 기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안에서의 핵심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 남북, 이제 한반도 경제 공동체가 있고 또 동북아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더 넓게는 거기까지도 궁극적인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는 항만과 철도 같은 기반 시설을 제때 구축하는 겁니다. 특히 새만금 공항 수요에 남북 경협을 새롭게 반영해서 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한층 높이고 그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선 7기 단체장의 핵심 정책과 운영 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장산 중심의 정읍 관광은 그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생태관광지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조성된 첨단 과학산업단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 등 3개의 국책연구소가 들어섰고 16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안에 100%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2단계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국가산단 조성 계획과 맞물리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전환을 시켜주면 시작부터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가면 예산이 약 한 2,500억 정도 전액 국비로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장산엔 지금까지 1조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가을철에 반짝하는 단풍 관광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선 7기에는 내장산 관광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내장호와 용산호 주변에 16억 원을 투입해 레저 공간과 생태 탐방길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솔티숲과 월영습지에 73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생태 관광의 축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에 유인하는 루트만 우리가 제대로 개발을 잘하고 보존도 함께 병행한다고 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남북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가요 정읍사를 연주하는 관악 합주곡인 수제천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수제천원을 설립하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북의 근로자들은 한 달 평균 178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6번째이며 전국 평균보다는 10시간이 많습니다. 반면 한 달 평균 임금은 319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2만 원이 적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신고 금액은 4,400만 달러로 실제 유치한 금액은 1,200만 달러로 전국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 금액 1억 2,700만 달러, 유치 금액 7,400만 달러와 비교해도 크게 적은 규모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당대표를 놓고 정동영, 유성엽 의원과 광주 전남의 최경환, 이용주 의원 등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다음 달 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1인 2표제의 표결 방식을 확정했으며 지금까지 정동영, 유성엽 등 4명의 후보가 출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화당은 빠르면 이번 주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칠 예정이며 최소 5명 가운데 1위 득표자를 당대표로 2위에서 5위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군산항의 얕아진 수심이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은 지난 2004년 2000TU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항로 계획 수심이 13m로 개발됐지만 토사가 쌓이면서 현재 항로 수심이 8m에 불과해서 1000TU급 선박의 입출항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군산항의 수심이 얕아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이용이 어렵다며 수심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저소득 치매 환자에게 영양제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해서 2천여 명의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60세 이상 치매 환자 가운데 중위 소득의 120% 이하 환자에게 지원 기간을 한 달 연장해서 영양제를 4개월 동안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주시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8,463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9.7%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서해안이 10에서 50mm, 내륙 지역은 5에서 30mm입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등 24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당분간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30도를 넘어서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